오늘 저희 용기백배에 오신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팔레드 서울의 이선엽 대표님. 맞습니다. 이세요. 팔레드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영어일까요? 불어일까요? 팔레드라고 하면 불어. 맞아요. 불어입니다. 오늘 우리 네. 김은정 MC가 우리 용기백배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오시니까? 여기 와서 정말 MC를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출연하신 분들 한마디 한마디 새겨 듣고 네.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팔레드 서울 갤러리의 이선엽 대표님을 모셨는데 참 거의 100만 명의 관중이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또 네. 소문을 듣고 그죠? 굉장히 그렇죠. 많이 와주셨죠? 네. 오늘 이선엽 대표님 한번 불러주시면 우리 김정 MC가 우리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불러봐 주시죠. 이선엽 대표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현재 팔레드 서울 갤러리를 경영하고 있는 이선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뭐 강의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삶에 대해서 제가 지나온 어떤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은 희망고에서 이어지는 용기백배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정말 진지하고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봐서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추천해 주신 여기 용기백배 켄트킴이라는 친구한테 감사드리고요. 이 순간부터 제가 좀 이렇게 좀 떨리고 마음도 이렇게 좀 막 불안하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을 뵈니까 저 든든하기도 하고 또 용기도 납니다. 용기백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아왔던 태권도를 배우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인연과 사람의 중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인연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저 섰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태권도의 만남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는 이제 집안이 저희 형님이 세 분 계시고 제가 막내고 누나가 2분 계셨는데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또 사랑받고. 그러니까 나가 맨날 얻어맞고 싸움도 하면 맨날 지고 해서 태권도를 형님들이 배우라 해가지고 이제 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또 대학까지 이런 과정을 쭉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내면의 어떤 운동 신경이 좋아가지고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선수를 하면서 중학교 소년체전 아시죠? 소년체전 나가게 됐고 또 더 나가서 고등학교 때는 또 고등학교 선수 생활하면서 전국체육대 또 나가게 돼서 저희 학교가 대통령배까지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을 가지고 운동을 쭉 해왔습니다. 해왔고 대학 다닐 때는 제가 처음 1학년 때 제가 국가대표 선발 그 당시 73년도에는 태권도의 종목이라는 게 올림픽도 없었고 또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임이었는데 처음으로 대표성 선수 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시합에 잘 해가지고 제가 대표가 됐습니다. 가지고 가슴에다 태극기 달고 그런 어떤 흐뭇하고 좋은 일이 있었죠. 근데 제가 운동을 한 경우에서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제가 태권도를 통해서 얻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볼 수 없는 서로와의 친구와 또 그런 운동 관계에서 얻어진 선후배 관계,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사랑해주는 어떤 운동에서 다른 데 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라도 할 수 있고요. 또 맞아가면서 또 배운 운동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태권도를 쭉 해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생실습 나갔습니다.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제가 항상 꿈은 뭐냐면 세계를 갖고 싶은 어떤 꿈이 있어가지고 해외를 가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해외 파견 사업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만 추진하다가 거기서 결국 제가 집안의 그 가족 반대로 해서 제가 못 나게 돼가지고 그냥 그 다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에 대한 인연은 뭐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가 태권도를 통해서 제가 기업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해외를 나가게 되면은 현재 나가 있는 그 세계의 많은 분들이 사범으로 있을 때 저희 친구도 있었고 동료도 있었고 뭐 저기 동생도 있었고 선배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한테 많이 얻었습니다. 왜 뭘 얻었냐면은 일단 제가 뭐 사실 그 잘 모르고 나간 세상에서 처음 나간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태권도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대가지고 만나면 반겨주고 또 그런 것도 좀 행복했고 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또 큰 힘이 돼가지고 사회생활도 많이 힘이 됐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고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운동하던 모습이고요. 이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할 때 저희가 대통령배 우승할 때 사진을 제가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저기 위에서 두 번째 도복 입은 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국가대표 선발돼가지고 또 시상식 받은 사진이고요. 그 당시에 신문 났던 경기 장면을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야 제가 신뢰가 가니까. 이거는 국가대표 선발돼가지고 같이 촬영, 같이 선발된 친구끼리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요 얘기가 태권도 얘기가 끝냈고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이제 결국은 세계 진출이 좌절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어요. 어떤 대신 산업이라는 조그만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는 국내에서 뭐 큰 기업은 아니지만 일본 그 당시 제가 아는 제일 교포분이 경영하는 회사였는데 우리나라의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라든가 뭐 제약회사에 그 용기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디자인 해가지고 오면 그걸 만들어서 그 회사에다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직원 한 6명밖에 없었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 마케팅을 그때 제가 영업을 또 배웠어요. 영업 마케팅 배워가지고 한 2년을 쭉 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뛰고 정말 그 당시에 만난 지인들도 새로 만난 사람이지만 그 새로운 만남의 장에서도 저는 항상 그 태권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분들과 대화, 그분들의 어떤 그 어려운 점,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힘을 같이 나눠주고 또 거기서 제가 좀 빛나는 게 항상 운동했던 사람으로서 인식이 돼가지고 뭐든지 제가 그런 걸 앞장서서 하는 걸 제가 많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았었고요. 그러다가 사장님도 참 좋으신 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2년째 되면서 회사도 잘 된 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하청업체라고 그러죠. 그 하청업체인데 그 업체들한테 결제를 이렇게 안 해주셔가지고, 맨날 그거에 시달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고 보니까 그 교육협하신 분이 돈을 좀 이렇게 부셔가지고 결제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6명밖에 안 되는 직원이지만 너무 허망하고 또 2년 동안의 그 공도 다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그때 하면 또 어떤 좌절을 느꼈는데 사회가 이런 것도 사회가 있구나 하고 제가 해서 다음 회사를 찾다 보니까 저희 형님 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형님 하는 회사가 뭐였냐면은 형님 회사는 여기 말한 영상 미디어의 만남이죠. 그때 제가 미디어를 처음 가긴 신영기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정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 그 당시에는 뭐 새마을운동 슬라이드도 만들었고 민방위 교육 슬라이드, 그다음에 국토 청년운동, 뭐 그다음에 세시태연법. 80년도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또 그걸 쭉 하면서 어떤 영상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은 뭐 깊게 몰랐지만 제가 영업을 배웠으니까 사장님께 3년이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3년, 4년, 5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관공서 일을 하면 공무원들 만나다 보니까 또 이것도 결국은 또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참 이 공무원들이 답답하고 정말 제 스타일로 갔으면 한 대 줘갖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광고주니까 그럴 수는 없고 해서
이 사람들 이제 출장 오면은 접대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가지고 오시면은 전 저녁 먹고 집을 갔다가 제가 이제 여관 안 잡아드리고 저희 집을 모셔갔어요. 저는 그때 결혼 초니까 아파트 20평짜리 아파트지만 그때 애기가 없었으니까 방 2개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이 가서 잠을 자고 아침을 차려주고 제가 돈을 좀 세이브하려고 했죠. 저도. 왜냐면 저희 형님 회사이기 때문에 비용 지출 줄이기 위해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가장 사람과 가까워지시는 그게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같이 집을 모셔가서. 근데 그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 집사람도 여기 여관이냐, 왜 사람을 데려오느냐, 이래가지고 저한테 많은 비난을 해줬고, 그래서 그 말을 정말 욕도 먹어가면서 매번 이렇게 사람과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쓰면 얘기했지만 사람이 반백해 주냐, 뭐 이런 말도 들어가면서 내가 그걸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무원 관계를 참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사실관계를요,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일 하다 보니까 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좀 제가 기업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제일기획에서 혹시 아시죠? 제일기획 아세요? 제일기획?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회사죠. 그 당시에는 뭐 조그만 회사였지만 거기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영화가 막 활성화되지 않고 무비가 아니었었고 다 스틸에서 스파트라든가 뭐 이렇게 CM도 막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기획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기획 하니까 거기도 이제 그 사람들 그분들은 다 전공이 다 뭐 디자인 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체육 전공하니까 이제 가면 다 물어봐요. 뭐 전공했냐 그러면 뭐 그냥 뭐 어쩌고 하다 보면 야 뭐야 그래서 그냥 운동도 했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네. 그래서 전 영업부기 때문에 영업대로 왔습니다 그랬죠. 제가 제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쪽을 만나면서 또 제 길을 많이 만나고 제가 제 일을 27년 8년 동안 제가 협력업체에서 일을 했어요. 그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일도 많아지고 형님도 좋아하고 저를 아주 좋아했죠. 일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슬라이드만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그 당시는 전자가 중요한 게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고 삼성물산 이 최고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연초마다 그 삼성에서 하는 경영 전략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영 전략 보고를 저희가 다 맡아서 했어요. 각 기업체가 다. 그러니까 뭐 거기 실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분이 와서 잘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받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인맥들이 지금까지 만난 인맥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날 때의 중요성이라는 게 제가 항상 그 마음에 담고 있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또 찾는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하고 나가다가 87년인가 78년도인가요? 그때가 아니 97년 IMF가 97년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때 IMF 딱 오니까 이제 그런 모든 일량도 줄고 또 뭐랄까 또 일도 많이 수주가 짧아지니까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도 그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가지고 형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영화 쪽에 계시는 분인데 영화 드시니까 회사를 접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 너무 아까우니까 형 이거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제가 제 이름을 바꿔서 그때부터 제가 97년도부터 제 이름을 바꿔서 그 당시 신형 기업이었는데 제가 신형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일을 해왔습니다. 2010년까지. 그러니까 한 10년이니까 한 7년 전 얘기죠. 그걸 열심히 해서 제가 그 당시부터는 뭘 했냐면은 해외 전시를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만난 인맥을 가지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찾아보니까 국내 일도 일이지만 그 당시 막 삼성전자가 막 뜰 때예요. 그때는 또 뜨니까 해외 라스베가스 쇼라든가 독일 이파, 뭐 홍콩 쇼라든가 뭐 이탈리아 밀라노 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내 이걸 하고 싶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담당자 찾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또 모르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기 위해서 또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 만나서 야, 나 좀 소개해주라. 그래가지고 또 시험 받아서 또 그분들하고 인적 관계를 또 맺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 영어도 못하고 독일도 말도 못하지만 그냥 나가는 게 좋아가지고 이게 어떤 그 내면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걸 꿈을 꾸다가
그 꿈이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나간 데가 이제 그 당시 처음 홍콩 쇼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 나간 도시니까 화려하고 좋은 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했고, 그 전에 그 올림픽, 평창올림픽을 제가 2번 했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그 전에 참, 대동상이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제주에서 주최하는 주관사인 대동상 시상제가 있었습니다. 시상제. 이걸 제가 맡아가지고 영상 찍고 기록하고 다 제가 맡아서 했는데, 요걸 제가 한 3번 했나요? 그러다가 이게 없어졌을 거야, 아마. 없어졌고, 이때부터 많이 아는 사람이 또 알게 됐죠. 연예인들 많이 만나게 돼서 인사도 할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고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가지고 한번 해보다 싶은 마음이 든 것이 대동상을 시작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요 장면은 이제 평창 프라를 가기 위한 그 PT, 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죄송합니다.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한테 한국을 보여주는 영상. 우리나라에 또 스키가 좀 전무한 그때이기 때문에 사실 보여줄 기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영상을 뭘 만들었냐면은, 우리 옛날에 썰매 타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제가 본 게 있으니까, 제 집 신촌이었으니까, 홍대 앞에 가 썰매 타고 막 이럴 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 스키인가, 동계올림픽이지만은, 뭐 첨단은 아니지만, 스키보다는 우리 썰매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썰매를 타는 걸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것도 제가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기여를 해봐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이게 이제 제가 독일 미네에 가면 일렉트릭 쇼 해가지고 거기 가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때도 가서 제가 이제 고사모님이라고 제 사모님이 여기 사세요. 가지고 처음 간 데기 때문에 사모님 찾아가지고 또 도를 청해가지고 도의사를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사람과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는 생지에 가서 이런 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 소개 받아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미네에 처음에 갔을 때는 미네 일렉트릭 해가지고 쇼를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 뭐 다 엔지니어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어요. 왜? 내가 그냥 일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만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정도를 또 서로 외국인은 그걸 느끼더라고요. 왜냐면 맥주를 먹으면 저희가 안 주잖아요. 또 우리 운동원들에서 밤새 맥주를 마셔봤어요. 이분들하고. 그러니까, 야, 한국 사람들은 맥주 잘 마시는구나. 그래서 소주에서 갖고 왔다. 그래서 소주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먹여주고. 그런 인맥을 통해서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습니다. 요거는 홍콩인 것 같아요. 상해구나. 상해에서 제가 상해 또 가면 또 거기서 또 태권도 지인이 많아가지고 또 많이 도움 받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춤추는 애들이 그 당시 처음 나오는 비보이라고 해가지고 상해에 처음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삼성에서 일할 때 이런 비보이를 가지고 저희가 연출해가지고 저희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보여줬는데, 상해가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때. 삼성관이 모를 정도로 쇼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부대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친구도 와서 얘를 보러 오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상해에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현지에 있는 상해에서 하는 그 친구들이 여기 댄서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네 이렇게 바에 가서 술도 먹이고 해서, 그중에 한 명, 2명은 거기 지금까지 매니저로 남아서 상해들 이렇게 비보이 이런 거 춤 막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남아가지고, 저도 좀 상해 가면 대접 잘 받고 옵니다. 그게 바로 제 인프라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이라는 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잘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좀 힘들 때도 친구가 있어야 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후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팀들 만나가지고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저기 삼성에서 7년 전에 해가지고 이파 독일이죠. 이것도 베를린인데 베를린의 시험가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 후배가 사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에서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한참 지금은 많이 좋았지. 그 당시에는 거기 현재 가면 숙박도 어렵고 베를린 물가도 비싸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게스트하우스 얻는 거부터 뭐 식당 하는 거부터 차량하는 거 다 우리 후배들이 해줘가지고 거기 삼성 임원들이 나보고 가야 된다고 처음부터 저한테 가이드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가이드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세요 독일?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여기 현지에 있는 우리 후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옛날에 운동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되냐서 그게 사람 인연인데 사람만의 인연을 갖다가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 저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밤마다 뭐 2차 갈 때 꼭 저를 불러가지고 왜냐면 그쪽 인프라를 모르시니까 제가 가서 가이드 해주고 또 친구들 불러서 술도 같이 먹게 해서 그런 인간관계가 참 좋아진 걸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은 몸을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뭐 그걸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있는 내 면에 있는 걸 그들에 보여주니까 그 삼성에 있는 임원들도 저를 좋아하게 됐고 해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내가 주어진 거는 다 있지만은 그 주어진 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주감에 있어서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또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가짐이 가장 좋고 있는 내 마음을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따뜻한 마음도 얻을 수 있고 또 뭐 내가 좀 몰랐던 것 친구들 배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공존하는 세상이 이제 요즘엔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것이 기본 바닥이 없으면 어렵죠. 그래서 내가 조금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요건 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평창 올림픽 프라하에 가서 PT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라하 같은 데는 체코지만은 저도 이 영상을 하면서 많은 세계를 다녔어요. 만나는 데서 다녔는데 제가 지금 행복하던 상황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를 누구 힘으로 하더라도 그것도 관광 가이드를 하더라도 제가 안 가고 싶어도 가잖아요. 관광 가이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고 가지만은 갔을 때 어떤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평창 프라하에 갔을 때는 저희가 올림픽을 따오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2번 떨어졌어요.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그래서 이건 완전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얼굴에 있었는데 결과는 나빴지만은 그 프라하에 가서도 또 히스토리가 또 많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프라하가 정말 이뻐요. 가보신 분은 가봤지만은 근데 제가 그 프라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독일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죠. 독일군 쳐들어올 때 프라하에서 한 2시간만 막아줘야 다른 나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프라하에서 한다고 해놓고 나서 탱크 들어오니까 바로 만세 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포 한 번 안 쓰고 독일은 프라하를 침략한 거죠. 그래서 프라하 문화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도 포탄 맞은 게 없어요. 그런데 좀 아름다운 도시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그런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저는 좀 그게 이해스러운 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싸우다 죽어도 죽어야 되는데, 이런 나라도 있구나 하고, 이런 세상도 있구나.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애국이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삼성 라스베가스 시쇼 매년 연초에 하잖아요. 가전쇼 해가지고 시쇼라고 그러죠. 이것도 제가 매년 다니면서 쇼를 하면서 많이 다녔어요. 다니다가 돈도 많이 벌고 사실은 뭐 괜찮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런 쇼를 하다 보면은 제가 장비도 많이 투입되고 또 장비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지금 4K, 뭐 6K 나오다면은 그런 장비 사가지고 에디팅 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많은 걸 하다 보면은 좀 오버페이스도 나오죠. 오버하는 것도 있죠. 투자하지 않은 거 투자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조건에서 하다 보면은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삼성도 점점 일을 하다 보면은 얘들도 자기네가 또 갖고 있는 네트워크도 있으니까 또 새로운 또 업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면서 전 조금씩 일을 잘려나가는 거고.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한테 인생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 아픔이었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알아보고 해오다가도 또 다른 유폐체가 생기면은 뭐 현지에서 일을 주기도 하고 또 국내에 또 다른 업체가 나와서 일을 투자하니까 제가 하던 일을 반을 날아가게 되고 또 반에서 또 반을 날아가게 되다 보니까 전 투자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 수가 작아지니까 점점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나서 이걸 어떻게 끌어가야 할까 말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신영이라는 회사는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그 인수해주고 제가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갔다가 거기서 멀지 않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라는 회사의 김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그때 이분도 저는 몰랐던 분인데 제가 만나게 됐어요. 수요일에 오셔가지고 만나가지고 인사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 뵀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면 태권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이분을 만나가지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생겼어요. 제가 또 거기까지 가서 심사 같이 봐주고 또 그렇게 또 연결되는 인연이라는 게 참 사실 사람의 인연은 이게 우연이 아니다는 걸 싶고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에 대한 뭐 바람은 아니지만은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도 저한테 태권도 선배님이시지만은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서만 사셔가지고 시민권자 되셨지만 항상 한국을 그리워하시고 이랬던 분이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을 또 알게 됐으니까 이분이 또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국교원도 자기는 못 가봤다 이거예요. 한 번도 태권도 했지만 근데 왜 못 왔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미국에서 시민권 되다 보니까 국교원하고 연결이 없는 거죠. 근데 국교원에서는 연결돼야만이 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단층도 해줘야만이 회원국으로서 이렇게 받아주는데 우리 이분은 그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이거 운동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또 이렇게 연결시켜줬어요. 가지고 그런 거 어디냐.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옛날처럼 무덕관, 창도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렇게 국교는 태권도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국견인데 왜 그런 분을 이렇게 안 하냐. 제가 모셔와가지고 그때 국회 원장님 만난 게 처음으로 만나서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아주 감격했던 그런 순간을 제가 봤습니다. 봤고, 지금 제가 사회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비밀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임대료도 좀 못 낼 정도까지 돼가지고 힘들었을 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파리인가 프랑스 갔을 때 제가 빨레드란 도쿄란 갤러리가 있었어요. 갤러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다 보니까 그 갤러리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크지는 않지만은 그림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처럼 문턱이 높은 게 아니라 얕은 문턱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맥주를 마시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고 왔을 때 저도 갤러리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근데 왜냐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는 게 거기서 본 것도 있었지만 다음 카드 보시면 세 번째 기로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 세 번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바로 제가 짜장면 한 그릇에 인연이 있었어요, 인연. 그 인연이 짜장면 한 그릇이 뭐냐면은, 제가 신영에 회사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중국집을 갔는데, 거기를 가게 되면 매 혼자 할아버지께서 짜장면을 드셨어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런데 나올 때 혼자 식사 지금 보면 마음이 안 좋고 우리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우리 계산할 때 제 법인카드가 있으니까 그냥 계산을 같이 해드리고 이렇게 나오고 했습니다. 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주 만날 때마다 해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왜 돈을 내고 하냐고 해서 할아버지 제가 그냥 같이 냈습니다. 그런 관계만 만나는데 제가 이제 형님 얘기지만 형님하고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를 옮겨야 돼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형님하고 있었지만 저도 좀 이렇게 사무실 옮겨서 제가 나오고 싶다. 그러니까
뭐 하나 있으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게 세 번째 얘기가 시작되는 스토리가 됐어요.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의 비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었고 또 예술과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 짜장면에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자네 나한테 그때 뭐 어디 좋은 곳 땅 같은 거 있으면 해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예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현재 있는 건물 그 빨래 서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건물에 한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한옥집을 거기 있었는데 그게 한 3년 2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빈 집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인이 미국 사람이었고 미국에서 계신 분이었고 처음으로 그분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그 집을 내놓고 갈 때 저를 처음 부른 게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 당시에도 몇 억을 돈을 가져와라는 입장인데 할아버지가 돈이 어디서 있는 거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계약금만 치르고 나서 은행에서 또 받고 해서 그 집을 한 4개월 만에 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제가 그 부동산 때문에 지금 갤러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지금 나도 마음이 그게 참 좋았다. 근데 그게 어떤 그 인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 짜장면값 안 내고 나와도 되고 뭐 이런 아니면 그런 마음이라는 걸 이렇게 쏟았을 때 상대편이 저한테 그 많은 걸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저는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나한테는 큰 힘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예술과 만남을 이렇게 이어주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신 게 짜장면 한 그릇의 비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0년도에 그 꿈에 그리던 그 미술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이때 12분 작가를 모시고 잘 나가는 작가만 모셨어요. 다 모셔가지고 이 미술관을 오픈하고 나서 제가 할 이런 전시회 끝나면 또 뭐 미술을 하시면 디프리도 하고 많이 합니다. 가면은 식당 가서 술 마시고 하면서 평론가도 오시고 뭐 별람 다 오세요. 미술관을 쭉 하면서 지금 제가 6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번에 제가 또 어떤 힘든 걸 못 느꼈냐면은 또 전공이 뭐냐고 다들 물어보죠, 저한테. 그럼 제가 아니 전공 미술 안 했으니까 체육 전공이니까 나 마셜 아트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 마셜 아트가 뭐냐 그래서 마셜이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이런 유머를 통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얻어진 게 뭐냐면 운동하는 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죠. 왜냐면은 문화라는 것은 미술, 음악, 체육 다 문화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민감하게 저한테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오픈하고 한 6년째 하고 있죠. 지금은 나름대로 작가들의 대화도 많이 해보고 또 그 작가들 만나는 순수함도 받고 또 그 작가들이 어떤 그 어려운 점도 많이 받고 이런 분 참 어렵게 사시는구나. 왜냐면 그림 그려서 생계를 유지하시고 또 그림 또 그 힘들게 막 하잖아요. 미술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5층 건물인데 지하를 저희가 처음부터 그 신인작가 공모전을 해가지고 연간 25명씩을 계속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다가 갤러리를 한다니까 많은 작가들이 찾아오고 또 뭐 평론가도 오시고 해서 또 많은 사람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인연이라는 게 또 다른 장르잖아요. 미술하고 체육은. 그래서 또 미술하시는 분들 만나다 보니까 걔는 단순하고 또 순수하고 편안하더라고요. 편안하고 또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저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6년 동안 세월에도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미술 하시는 분도 이런 분도 이런 종류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제가 조금 느낌을 받았을 때 제 나름대로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이제 개관식 끝나고 나서 또 오프닝 파티 하는 거였었고요. 아무튼 미술에 관계되니까 제가 좀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뭐 스토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 스스로가 느끼는 거는 이런 미술 하신 분들한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또 순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냐면 나는 뭐 체육에 쓰고 난 몰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좀 배웁시다 좀. 내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오히려 그분은 제가 이렇게 그 밑으로 가서 낮은 자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또 갤러리 관장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작가들한테 그러세요? 아니 내가 모르면 배워야 되죠. 내 미술 모르니까. 그래서 그 작가들이나 평론가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참 물어보니까 또 저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만큼 저는 또 시간이 많이 뺏겨야 되고 시간을 할애해줘야 되고 또 작가가 전화하면 저 어디 오픈합니다. 또 가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6년 동안 계속 왔어요. 오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 옛날에 운동화 만나면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또 사회생활 만난 친구도 있고, 저 뒤에 있는 친구들 마찬가지지만, 또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요, 제가 또 이렇게. 그러면 또 미술과 체육하는 사람과 사회생활을 만난 친구들이 또 셋이 뭉쳐가지고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그 친구들의 어떤 그 흐름을 제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자기들도 몰랐던 사람들 만나니까 좋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사람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꼭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이렇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이것도 얼마 전에 어떤 희망고라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저희 갤러리를 했는데요. 이 갤러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뭐 미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퍼포먼스 같은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음악회도 했었고, 또 어떤 좋은 일은 다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식빵고에서 하는 올지마 톰즈라는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저희 때 한번 행사도 했었고 해가지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보람이 있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따뜻한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그 상황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뭐라도 또 봤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거 제 재능을 태권도 하면 태권도도 해야 되고 또 뭐 어디도 이렇게 오라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좀 그런 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입장에서 사실 여러분 좀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드릴 말씀은 얼마 전에 조영남 씨하고 제가 전시 한번 했었죠. 전시해서 모셔가지고 좀 나를 돌아봐라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에 나갔다가 이제 끝나고 오셔가지고 저희 지금 갤러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전시가 나를 돌아갑니다. 저도 돌아봐니 봤어요. 이분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아시는지 돌아보시고. 요 사진이 마지막 같은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저희 스승님이십니다. 스승님이시고 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제 스페인에 있는 친구인데 스페인 독일 사모님은 나이가 74세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육순잔치 해드리고 칠순잔치 해드리고 해서 이 태권도 계통에서 가장 훌륭한 재단이라고 제가 칭찬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S승 모신다는 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에 자부심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왔습니다. 사랑과 인연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인연은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나간 시간은 잡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나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건 잡을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 잡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 잡을 수 있고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친구에게서 다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고 나한테 또 불이익을 주신 친구도 있지만 그 친구들한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직하신다면은 그분도 좋은 친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좀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 그다음에 좋은 마음으로 또 어딘가 도전할 수 있는 거면 다 도전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